아직 놀라지 마세요. 뒤에 더 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어때요? 러시아산 가스를 구입했다라는 이유로 50% 관세를 부과했어요. 미국은 인도를 협력 국가가 아니라 아랫사람 대하 시대예요. 그래서 미국이 인도를 어떻게 다루냐예요. 그럼 어쩌겠어요? 이걸 보고 인도도 석유 같은 걸 엄청 많이 삽니다. 석유 의존도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농업 인프라 기술 다 뺀다잉? 중국 견제 안 도와준다잉? 이러니까 그게 더 심화되고 있었죠. 아무튼 조선 제조업 기술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 어떻게든 우리가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2047 비전에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10년간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거라고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모두가 반성해야 됩니다. 그 정도예요. 이번 순방 결과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완전한 대한민국과 인도 간의 순방 성과야.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가십적인 이야기보다는 한국이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KTV에 올라온 순방 영상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모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묘목을 안쪽으로 깊이 함께 심었고요. 함께 나무를 심으면서 양국 관계가 뿌리를 내리고 또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같이 묘목을 심고 공동 식수를 진행해. 조금 특이하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러면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냐? 언론 공동 발표문을 살펴볼게요. 방문을 해주신 한국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의 첫 인도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시는 분입니다. 양국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법치주의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우리 양국의 DNA에 녹아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공유된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양국의 관계는 더 역동적이고 양국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재 간의 교역,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환경과 에너지 관련된 협력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기회를 확장해 나갈 것이고 양국의 공동 번역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인도 간의 양국 교역 규모를 보면 약 260억 달러 정도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5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인도 한인도 금융 포럼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도 내에 한국 기업 타운십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앞으로 10년간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거라고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첫 번째. 그리고 AI, 반도체, 인도 디지털 브릿지를 만들기로 했다. MOU가 체결되었는데 조선 분야가 이제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김수로왕부터 뭐 K-팝 이런 문화가 인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빅시트 샤라트 2047에 있어서 한국 빅시트 샤라트 2047.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2047 비전 아래라고 둘 다 동일한 메시지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인도의 핵심 정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메이크 인 인디아 또는 메이드 인 인디아. 인도가 밀고 있는 인도 국가의 정체성을 담은 슬로건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지역을 위한 목소리, 개발 발전을 나타내는 슬로건이에요. 요약하자면 경제적 자급자족, 국방 자립을 뜻해요. 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대중화된 구호, 이게 두 가지가 인도의 핵심 정책입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경제적 자급자족, 경제 자립, 국방 자립, 이 얘기가 그러면 왜 나왔을까요? 인도의 우리가 문화 역사를 알아야 돼.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1905년 영국이 벵골 분할령을 공포하자. 이에 반발해서 인도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영국 불매운동, 스와데시 운동이 일어나요. 뭐예요? 식민 지배의 잔재죠. 그죠? 막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하듯이 똑같아. 인도와 중국이 사이가 나쁜 이유예요. 그래서 스와데시 운동은 스와라지는 인도 자치,
또는 민족 독립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금 영국 이야기가 나왔는데 맥마흔 라인 국경선 문제가 수백 년간 이어지고 있어요. 영국과 티베트가 있고 인도가 있잖아요. 근데 영국이 이제 막 식민 지배했단 말이야. 남의 나라 땅을 지배해놓고 어떻게 해요? 경계선. 우리로 치자면 38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그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1914년 영국과 티베트 간에 설정된 맥마흔 라인을 인도는 인정하나 중국은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실질적인 통제선이 모호하다. 중간에 막 산도 껴있고 뭐해. 어디까지가 군사경계선인 거요? 그래서 중국과 인도가 충돌이 자주 주요 분쟁 지역은 서부의 아크사이친. 중국은 이게 자기들 거라고 우긴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인도가 미국과 왜 손을 잡았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그 영상에서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 인도가 생각보다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고 떠오르는 세계 국가이지만 뭔가 더 보이고 현대적인 느낌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고 그렇죠? 우리가 인도를 세계 최대 농산물 국가로 알고 있지만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기술 인프라가 없어요. 근데 인도의 농산물은 30% 이상은 그냥 버려진다. 기술력이 못 따라가서. 그래서 많이 맺어졌던 게 뭐냐면 I2U2라는 거예요. I가 누굴 뜻해요? 인도와 이스라엘을 뜻해요. 그래서 이들이 뭘 했냐면 네 국가가 힘을 합쳐서 인프라를 살릴 수 있을까 결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그 외에도 미국과의 합동훈련 등을 많이 하면서 공생관계를 계속해서 높여왔어요. 실제로 보면 배치된다고 하는 국경선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국경선에서 중국군들이 뭘 들고 있어요? 청룡 언월도 같은 것들 막 들고 있죠. 여기서 매일 충돌이 일어나고 막 싸워요. 이게 이제 옛날이었다면 현대전은 어떻게 해요? 중국의 해상력에 비해서 인도는 해상력이 너무 낮아. 근데 중요한 인도의 부두들 있잖아요. 거점. 중국 애들이 이 거점 주요 부두들을 자기 집 넘나듯이 넘어들어.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2047 비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런 것들을 키워야 한다. 문제가 뭐예요? 조선 기술이 없어요. 인도에 조선 기술이 없어요. 미국도 마스가 프로젝트를 대한민국에 요청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조선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선박을 만드는 것부터 금융지원부터 해서 패키지로 체결했다는 게 이런 뜻이다. 아직 놀라지 마세요. 뒤에 더 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어때요? 러시아산 가스를 구입했다라는 이유로 50% 관세를 부과했어요. 미국은 인도를 협력 국가가 아니라 아랫사람 대하 시대예요. 그래서 미국이 인도를 어떻게 다루냐예요. 그럼 어쩌겠어요? 이걸 보고 인도도 석유 같은 걸 엄청 많이 삽니다. 석유 의존도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농업 인프라 기술 다 뺀다잉? 중국 견제 안 도와준다잉? 이러니까 그게 더 심화되고 있었죠. 아무튼 조선 제조업 기술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 어떻게든 우리가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2047 비전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할 때는 배울 때는 어때요? 인도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실용 외교를 잘하는 국가라고 불리우지만 사실상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보다 더 못한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요 근래 들어서 더더욱 인도가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가 생산 기술력을 갖춰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야? 미국하고 중국이랑은 지금 철천지간 원수야 사실은. 관세 때문에 조금 화해하나 싶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결론. 인도에서 이재용 회장이 아까 나왔었던 저 보도 그냥 셀카 한 장 찍었구나 싶지만 뭐예요? 1996년 인도 북부 노이다 지역에서 설립된 삼성 공장에서 생산된 갤럭시 플립 7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지금 굉장히 준비를 잘해갔다. 그리고 작년 이야기로 돌아가서 관세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할 때 뭐가 있었어요? 작년 4월에 백악관에서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것 같다. 왜? 중국이랑 트럼프랑 관세 전쟁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싸우고 있잖아. 대만, TSMC 그거 잘못 건넸다가 무슨 곤욕을 당하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 삼성전자에 투자하겠습니다. 딱 얘기하잖아. 이때 뭐가 있었어요? 중국이 왜 난리 났어요? 애플, 테슬라, 트럼프와의 싸움에 있어서 못 버티겠는 거야. 관세 부과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요? 인도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가지 마라 난리였었지. 그래서 인도가 핫한 시장이 됐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국 기업과 인도 중앙지방정부에서 조선시설 건설 지원, 선박 발주 수요 보장, 중국 함선을 견제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방대한 프로젝트.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10년간의 성공 스토리.
전 이게 요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AI도 한다 그러는데 이건 제가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 AI 인재 중에 약 16%가 인도계다. 최고급 연구자 전 세계 상위 2%에 해당하는 AI 연구자 중 엘리트의 비중이 인도가 12%다.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많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페이스북 저커버그가 AI 어벤져스 팀을 구성하겠다 해서 약 40여 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한 사람당 최소 연봉을 140억 이상 제시했죠. 엘리트 AI 인재 구하기가 얼마나 가열찬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AI 협력을 하겠다는 것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조선업을 같이 하겠다 하면 중국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 근데 요번에 이스라엘 관련해서 SNS 포스팅도 있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한국이 또 미울 수 있어. 근데 오늘날 이러한 행보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국은 이념적이고 다른 것보다도 관계를 잘 맺으면서도 정말 실용주의적인 국익 위주의 외교 노선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인도와의 관계는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으로 인도가 미국이 아닌 최우선 협력국으로 대한민국을 동지로 삼을 경우 이 시장은 얼마의 파급 효과를 지닐지 모른다야. 그래서 인도 모디 총리와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양국 간의 10년간의 성공 스토리, 인도 시인을 인용해서 한국은 동방의 등불, 빅시트 라셔트 2047, 이재명 대통령도 선진 인도 2047 비전 언급한 것들 어때요 여러분? 어때? 우리가 외교 순방 간다 그러면 맨날 MOU만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잖아요. 트럼프가 오늘날 세계 공급망 재개편을 무력으로 하고 있다면 진짜 외교로서 시장망을 개편하고 있다. 어쩐지 지난번에 이제 G20때도 그렇고 둘이 콩짝이 잘 맞는 느낌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인도 순방 성과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분석하나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최우선 협력국 파트너로서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어이구! 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